반갑습니다. EBS에서 수능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레이나 강사입니다. 이렇게 스타 특강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오신 걸음 헛되지 않도록 정말 재미있고도 유익한 내용들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재미있는 수능 영어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팝팝 딸기잼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자면 일단 가로보다 세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이런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뚜껑을 열고 잼을 실제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요. 잼을 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뚜껑을 열고 잼이 없네요. 잼이 없네요. 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비단이 비어있는 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어 수업을 하다 보면요. 교재든 강의든 재미있는, 쉬운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홀립니다. 유혹해요. 이리와라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 딱 열어보면 재미없어요. 근데 왜 재미가 없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영어 자체가 재밌어야 그걸 담은 책도 재미있고 강의도 재미있는 건데 영어 자체가 재미가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재미를 제가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재미를 가져갔을까요? 영어로는 Who took my Jammy? 이렇게 됩니다. 자, 영어가 어렵고 재미없어진 이유를 좀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원어민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Hi, my name is Jennifer. What's your name? 그랬는데 엄마 이렇게 엄마 찾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로 시간을 좀 돌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영어를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왜 재미가 없는지, 왜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재미가 없었는지 과거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뭔가 해답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 영어 배울 때요. 뭐부터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우나요? 알파벳을 배워요. 근데 알파벳을 배우는데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배우나요? 우리말로 세 글자. 대문자, 소문자. 좋아요. 학구적이시네요. 근데 그거를 담은 풀세트 있잖아요. 무슨 동화 막 챈트 하면서 발음 익히고 파로 시작하는? 그렇죠. 파닉스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파닉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honics, 소리를 공부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익숙한 교재의 한 면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부터 다 시작하신 거 맞으시죠? 예.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let's pretend 제가 여러분의 파닉스 선생님이고요. 여러분은 5세 아동이다. 목소리 연기 부탁드려요. 자, 가겠습니다. 안녕 우리 친구들. 우리 재미난 ABC 파닉스 함께 할 거야. 선생님과 함께 파닉스 시작한다. 렛츠고!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새 친구와 함께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친구는요. 높은 산이 있는데 바지를 이렇게 당겨 입었어요. 얘 이름 따라 해보자. A. 목소리가 아닌데. 자, A. 어머, 잘하시네요. Very good. 자, 근데 이 친구는 말이지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따라해 봅시다. 아. 이 아는 말이야.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닌 중간 소리야. 다시 한번 해보자. 아. 좋아요. 자, 이제 우리 단어 학습을 해볼 텐데 여기 빨간 사과 있지? 사과는 A-P-P-L-E 따라해보자. Apple. Apple.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5세, 6세 때는요. 무조건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혼나기 싫으면 외워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비논리적인 수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름은 A요. 소리는 아. 배운 대로 하면 사과는 아플인 건데
선생님은 애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선생님께서 제발 이제 말을 고치죠. 사과는 예쁘니까 특별히 우리 애플이라고 해주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A부터 X, Y, Z까지 하고 나면 영어가 쉽다 어렵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인 우리가 봐도 논리적으로 이름이 A고 소리는 안데 사과는 애플이라고 하는 그 파닉스가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5세인 우리에게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여러분에게는 영어가 외워야 하는 것이고 스트레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사교육에 이제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땡땡 어학원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 바로 무슨 반에 배정을 받던가요? 아니면 이거를 치는가요? 이거를 칩니다. 뭐냐면요, 그죠, 레벨 테스트를 봐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레벨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엄청 쉬워요? 아니면 꽤나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맞아요. 꽤나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심하게 어려워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면요, 점수가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 잘 맞아봐야 78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흥미를 돋구기 위해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고, 나의 현재 실력에 맞는 반을 들어가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받는 건데, 그 반 막상 가보면 다 나랑 같은 나이 다른 나이, 같은 나이, 거기서 거기예요. 어차피 똑같은 반 들어갈 걸 레벨 테스트는 누구를 위해 본 것일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레벨 테스트라 함은 여러분이 앞으로 너 많이 부족하니까 나한테 배워라 라는 그런 의미의 레벨 테스트지, 진짜 여러분의 실력을 파악하게 해주는 레벨 테스트는 사실 뭐 국가 시험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레벨 테스트 때문에 또 나는 영어 포기자야 하고 낙인 찍힌 채로 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거의 초등학교 때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문법 특강을 방학 때마다 이렇게 다녀요. 기웃기웃 팜플렛 보면서 신문 전단지 보면서 입소문 통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영문법이라고 할 때 쌤도 이렇게 필기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책에 이렇게 필기돼 있죠? 네. 그리고 쉬는 시간 되면 내가 뭐 하나 놓친 거 없나? 친구 필기한 걸 또 한 두세 권 나를 못 믿잖아요. 그래서 빌려서 비교 대조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별표 치고 형광펜 긋고 볼펜도 한 5가지 갖고서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그 당시에 투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진도 다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시간에 원어민 선생님 시간이에요. Where's my chair? I need a chair to sit on. 그랬는데 그게 무슨 용법인지 모르는 거죠. 예. 분명히 필기했는데, 분명히 형광펜 그었고 외우기 시험에 꼭 나옴 이렇게 적어놨는데 말을 하니까 또 못 알아먹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법을 우리가 왜 공부할까요? 그렇죠. 문장을 예쁘게 쓰고 읽고 말하고 알아듣기 위해서 문법을 해야 되는데, 문법 규칙을 외우기 위해서, 필기하기 위해서, 검사 맞기 위해서 하는 문법이라는 게 또 여러분에게 큰 비극과 충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보고자 하는데요, 원어민 회화 수업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 보면요, 방과 후든 뭐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기회가 한두 번씩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정말 익숙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뭘 들고 있죠? 책. 회화인데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줄의 남학생은 뭐 하고 있나요? 필기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뭐 하고 있나요? 칠판을 보거나 아니면 누구 하나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없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3학년이시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26 years old,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네, 26 years old 제니퍼 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우리 회화 수업 한번 멋들어지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막 뭐 하고 놀고 있을 겁니다. 야, 우리 끝나고 무슨 분식집 가자, 뭐 어디 가자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띵동 띵동 하고 학교 이제 수업 시작하는 벨이 울립니다. 그럼 여러분 정적이 흘러요. 다 책상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문을 딱 열고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Hi,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Oh, you're fine. Okay, your English is very good. Okay, what about you? How are you today? I'm good. You're good? Oh my God, you're good and you're fine. Very good. What about you? How are you today? Good too? Okay, I think everybody's really happy and fine, so we're going to start today's class. 이렇게 돼요. 방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현장을 제가 생중계해드리죠. 제가 처음에 다가갑니다.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근육이 얼어요. 뭐야? 왜 다가오는 거야? 막 이렇게요. 그리고 정중앙에 앉은 친구는 이제 불안해집니다. 왜? 제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How are you today? 하는 순간 정말 fine이어서 fine이라고 했나요? 에휴, 아닌데 지금 fine이 아닌데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자, 진짜 우리가 fine이어서 fine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저 사람은 다가오던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속사포 랩으로 들려요. 네. 근데 뭔가 위기를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장 익숙한 반사작용에 가까운 단어를 내뱉습니다. I'm fine, thank you. 이렇게. 그러면서 그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여학생뿐만 아니라 좌우로 계신 분들도 사색이 되어 계십니다. 왜? 옆으로 넘어오거든요, 보통. 우리의 이 회화 수업이라는 게 정말로 회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공격당하고 방어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회화 수업이 되려면 일단은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긴장이 없어져야 돼요. 긴장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책을 보고 있다면 책에 있는 다이얼로그를 읽어내리는 능력은 우리 정말 뛰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동화책으로 학습했잖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정말 눈을 마주 보면서 회화를 한 적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 회화 수업도 몇 년을 해도 그 자리라는 거예요. 뭐 전화 영어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화상 영어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도 해보신 분들의 한결같은 후일담은 이렇습니다. 한 달은 효과 있다. 그런데 2달째가 넘어가면서 전화를 받으면 선생님이 What did you do yesterday? 로 시작해서 What's your dream으로 끝난다. Have a nice day 그러면 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을 한 달 내내, 2달 내내 되풀이를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책만 보고 눈을 마주보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떤 뭐 필기라든지 아니면 전화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영어를 접하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가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숨이 좀 나오지 않나요? 저랬지. 만신창이가 된 나의 영어. 이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이제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절 금지예요. Part 2는 Wave English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 고향이 어딘 것 같아요? 미쿡도 아니고요. 영국도 아니고요. 호주도 아니고요. 필리핀 더 이상 아니고요. 저는 고향이 대구 옆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경북 영천입니다.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세요? 반갑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대구 옆에 있고요. 포항에서 가깝고요. 경주를 가려면 영천을 지나서 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딱 쌓여있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쌤이 영어를 공부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제가 다녔던 그 당시에 영천은요. 시내버스가 1번하고 2번하고 2대 있었습니다. 눈 감고 아무거나 딱 타면 이제 집에 갈 확률이 50%. 와우, 그죠? 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혼자서 영어를 공부를 했었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EBS가 없이는 불가능했는데요. 뻔한 얘기는 아니에요. 답이 좀 뻔하게 들릴 수 있으시겠지만 저의 영어 습득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천이 어떠냐면요. 요래요. 네, 요렇습니다. 야, 전원이다. 전원일기 떠오르시죠? 이런 그 논밭길을 걸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가보도록 할게요. 쌤은 경북 영천에 있는 모모 여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다 기억나실 거예요. 마음속에 좋아하는 오빠들이 다 있습니다.
누나들도 있을 거죠. 뭐 X로 시작하는 그룹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때 보통 앨범 처음 나오면 요즘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잖아요. 저 때는 CD나 카세트 테이프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네, 그거를 구입을 해야 됐는데 이제 또 막 나이를 역추적 들어가십니다. 네,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네, 추억의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워크맨에다가 넣어가지고 늘 들었어요. 또 여중생 월급이 아니구나. 용돈 가지고는 그게 어림도 없어요. CD도 하나는 듣는 용, 하나는 소장용. 카세트 테이프도 하나는 듣는 용, 하나는 이제 뭐 서브로 하나 놔둬야지 나중에 이제 늘어지면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워크맨에 넣고 이렇게 듣고 다니면서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자, 학교 스쿨버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40분을 걸어가야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그 스쿨버스 한 달치 패스를 몰래 이렇게 해서 테이프랑 CD를 사들고 울르랄라 하면서 40분을 운동화 신고 저 논밭길을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제가 영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처음에는 소리가 정말 너무 잘 나오는데 많이 듣다 보면 또 8곡, 9곡 중에 좋아하는 노래 딱 2-3곡씩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감아듣고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늘어나서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또 테이프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심심하고 아직 학교는 20분 남았고 이제 라디오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토튠을 하면서 이제 막 가면서 들어요. 뭐 93.5, 108, 뭐 이렇게 103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방송에서 Hello everyone, 뭐 중급 영어 회화, Let's start, 막 이러면서 막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야? 중학교 1학년 때예요. 뭐야? 되게 웃기다. 막 이러면서 성대모사를 해요. 왜냐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익어가는 벼만 있을 뿐. 그래서 그거를 막 들으면서 Hello everyone 막 그러면서 그거를 막 따라하면서 재미있다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제 영어의 시작이에요. 책도 없고요.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누가 설명해주는 선생님도 없었고요. 못 알아먹지만 거의 10%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오직 영어로 귀에 계속 말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다가 그걸 한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게 또 H.O.T 오빠들이 앨범 내고 한번 파산하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또 잭스키스 오빠들이 앨범 내고 그러면 또 파산하고 그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EBS 라디오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시골이다 보니까 교육 장배, 영어 경시대회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표 주자를 뽑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인증시험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자, 영어대회 나가볼 건데 우리 반에 누구 나가면 좋겠노? 자, 18페이지 펴보거라. 자, 1번부터 니부터 시작한다. 한 문장씩 읽어보거라.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 딱 읽었어요. 니 어디서 왔노? 집에서 왔는데 얘.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버지 회사 다니시는데 얘. 니 희한하대. 니 이따가 좀 보자.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얘. 이러면서 갔어요. 주번도 아닌데. 내 아버지 영어 대회를 나가보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대회를 나갔는데 발음이 워낙 좋다는 거예요. 발음이 너무 authentic, native-like 하다 해서 대회를 갔는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사실 문법, 단어 정말 물어보면 새 한 마리 날아가요. 점점점 뭐 전문 용어로 뭐라카노 이렇게. 근데 이제 발음이 좋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오 영어 좀 하는데 약간 그런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저의 첫 인상은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워낙 그거를 1년, 2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문법책을 처음으로 펴가지고 이제 보는데 자,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1년은 그냥 EBS 라디오만 들었고요. 두 번째 해에는 그냥 이제 방송 교재 포켓북처럼 정말 손바닥만한 크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하교를 하면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고 3학년 때 문법책을 보는데 문법 설명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면 다 맞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안 쓴다가 머릿속에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책을 가지고 배웠나요? 아니요. 주로 우리나라 말, 한국어는 누구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엄마. 그렇죠. 뜻을 알고 배웠을까요? 아니요. 소리를 통해서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직전에나 가서야 이제 뭐 좀 일찍 시작하면 뭐 4세, 5세 때도 하지만 그때 한국어를 다 뗀 다음에 한 글을 떼는데 소리가 먼저고 그 다음 글자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글자부터 대입을 하는 그런 파닉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영어가 좀 반대 순서로 간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것 때문이에요. 문법이라는 걸 우리가 왜 배울까요? 원어민이 아기가 말을 어느 정도 하기까지 한 뭐 30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30개월은 너무나도 길어요. 왜? 당장 시험 봐야 되고 당장 교과 과정을 떼야 되는데 대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30개월을 그냥 소리 따라하기에만 투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압축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문장을 10,000번 읽고 따라할 시간에 문법 규칙 2가지를 통해서 나머지를 연역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끼워 맞추도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그게 우리의 영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시골에서 소리를 먼저 배웠고 그 다음 글자를 보았고 문법 규칙보다는 이다 아니다 맞다 틀렸다를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미쿡의 뉴저지에 있는 허슨 리버 근처의 한 가정의 아이처럼 영어를 좀 배울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좀 시련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영어 수업 시간에 단복 수형을 배웠습니다. 단복 수형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칠판에 써줬어요. 우리가 원래 명사형에다가 뭘 붙이면은 복수가 되죠? 명사에다가 s를 붙이면 그죠? s나 es를 붙이면 되는데 불규칙형 영어가 정말 싫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단어예요. 예외. 예외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외 규칙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goose, 복수형은요. geese, 그렇죠. tooth, teeth, foot, feet. 그러면 B-O-O-K, 책이잖아요. 그럼 저 같은 좀 특이한 아이들은 book을 당연히 뭐라고 쓸까요? 복수형이 big 썼다가 혼났어요. 야! 선생님께서 너 내 수업 시간에 뭘 들었니? 하시면서 북의 복수는 북스야. 규칙이야 규칙. 얘는 규칙형이라고. 전 뇌가 있어서 이렇게 사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goose, geese, tooth, teeth, foot, feet, book, big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대학원 가서 알았어요. Old English라고 하잖아요. 고대 영어에서는 원래 우이 우이 모음이 더 윗소리로 가는 식으로 변화를 하는 그런 단복수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영국 섬에서 쓰여지고 있을 때 외래 언어가 침략과 함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문법이 s를 붙이는 걸로 바뀐 건데 나머지는 바뀌었지만 저렇게 goose, geese, tooth, teeth, foot, feet은 바뀌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장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마우스는 마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사의 단복 수형을 배울 때 이런 재미있는 역사까지 좀 같이 공부했었더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요? 다 한꺼번에 외우는 것보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드릴게요. 영어는요, 과목이 아니에요. 원래 영어는 언어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제가 많이 드리는 질문이 이거예요. 영어랑 가장 가까운 과목이 무엇일까요? 하고요. 가장 가까운 과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어. 그렇죠. 국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요. 영어랑 가장 가까운 과목은 체육입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할 때요. 한국어를 쓸 때 논리적으로 문법적인 그런 여과 장치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워낙 그런 상황,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말해봐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지나가다 누가 딱 때렸어요. 뭐가 나와요? 왜 때려? 이렇게. Why did you hit me? 이렇게 문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랑 가장 가까운 과목은 체육이라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영어 문법과 단어 암기를 배우기보다 모르는 말 투성이더라도 재미있는 어떤 들을 자료, 읽을 자료들을 가지고 스스로 이런 문법을 좀 스스로 문법화시키도록, 규칙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조금 어려운 중학교 언니 오빠들 교과서 읽으면은 모르는 단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도 계속 읽다 보면 누가 한국어 단어를 받아쓰게 하게 하고 외우게 하게 숙제를 시킨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단어가 다 체득이 되어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천재라서요?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문장들 속에서 여러분이 수백 번을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로 뜻을 적어주지 않아도 단어에 대한 어떤 그 feel이라고 하죠. 느낌. 그죠? 그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영어 또한 그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Part 3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재미를 찾아드릴게요. 재미있는 수능 영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제가 크게 4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단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 정말 싫죠? 네, 저도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휘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어휘는요. 우리 말을 통해서 외우기 시작하면 그건 틀린 영어법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릴게요. 현장에서 수업을 했을 때 일이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받아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매일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받아쓰기를 못할까? 수업 시간에 너무 열심히 하는 예쁜 아이인데 그래서 시험을 보는 곳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저녁 7시쯤에요. 밥도 못 먹고 앉아가지고 단어를 막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틀리지 않았는데 채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abstract였습니다. abstract.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기에는 무슨 뜻이죠? 추상적인이라고 알고 있죠. abstract, 추상적인. 근데 그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틀렸다고 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받아쓰기를 했는데 틀렸다고 돼 있어요. 맞는 답을 찾아보니 이거나 똑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abstract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어떤 퍼펙트한 단어가 있을까요? 정말 그 단어를 100% 아는 거예요. 그런데 추상적인 이 아니라고 틀리자고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막 억울해서요. 막 우라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너 집에 가. 너 통과야. 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영단어를 우리말 한국어 뜻에다가 맞추어서 외워버리니까 아이들의 그 많은 단어 암기 시간이 그냥 하늘로 그냥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100개를 외운다고 정말 그 단어를 읽고 말하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이겁니다. 예문을 통해서예요. 우리말로 딱 떨어지게 뜻이 안 나와도 좋아요.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럼 여러분은 그 단어를 100% 아시는 거예요.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old, 중요도 별 2개. 그 다음에 뜻 나오죠. 타동사. 손에 들고 있다, 갖고 있다, 붙들다, 잡다, 쥐다, grasp, grip, 빠치다, yes, support, 대고 있다, on과 to와 함께 막 이러면서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밑에 34개 뜻 떠보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뜻 뭐 많아요. 유지하다, 견디다, 지탱하다 뭐 많아요. 그런데 딱 가려요. 말해봐 이러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이렇게. 근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무의미하게 영단어와 한국어의 글자, 그야말로 뜻이 없는 글자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을 떠올릴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HOLD와 들다, 갖고 있다, 붙들다, 잡다, 쥐다라고 하는 그 한국어 단어가 서로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다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없어요. 좀 불편하시죠? 마음이. 보통 우리 왜 문장 읽으면 그 밑에 자동으로 어디에 눈이 가요?
해설. 그렇죠. 해석에 눈이 가는데 지금 해석이 없습니다. 일부러 뺐어요. 제가 추구한 영어 방법이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She was holding a large box. 큰 박스를 뭐 하고 있다고요? 들고 있다고.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Hold this position for a count of 10. 13일 동안 이 자세를 그대로 그렇죠. 유지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The plane holds about 300 passengers. 네, 그 비행기는 약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우다, 수용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 대화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땡땡웨이 샌드위치 가면 그 샌드위치를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끔 주문할 수 있잖아요. 뭐는 넣어주시고요. 저 그거 2개만 넣어주세요. 노 뭐 이러면서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A가 얘기합니다. How would you like your sandwich? 샌드위치 어떻게 말아드릴까요? 대답합니다. A lot of lettuce. 양상추는 많이 주세요. Hold the onion, please. 양파는? 그렇죠. No, 그렇죠. 빼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말 빼주세요가 안 나와도 벌써 고개부터 여러분 이러고 계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hold의 뜻을 지금 깨우치신 겁니다. 자, 양상추가 뭐라 했어요? lettuce라 했는데요. 양상추 no 빼주세요. 영어로 뭐예요? hold하고 바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뜻을 추측을 하는 그 guessing이라고 하는 추측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단어가 기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글 단어를 어떻게 깨우쳤을까요? 아프리카어를 통해서요? 중국어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그 단어가 뜻은 모르지만 워낙 이 책 저 책을 읽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끼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다른 의미와 함께 결합돼서 여러분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조금씩 확실하게 밝아지면서 깨우치게 되는 거거든요. 영단어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독해를 하신 다음에 뜻을 모르겠다고 해설지 아예 시작부터 펴놓는 학생도 있어요. 잘라가지고 옆에 붙이는 학생도 있어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뭘까? 이 아이는 뭘까? 긍정적인 뜻일까? 부정적인 뜻일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단어는 우리말 그냥 편하게 공부하려면 우리말 단어 그냥 쓰고 대조 작업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럼 비교 대조 작업하고 받아쓰게 하는 그 5분 내지 10분의 시간이 여러분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당장은 좀 어렵다 싶더라도요. 계속해서 문장 속에서 그냥 해석하고 지나가는 거를 생활화하시면 돼요. 단어장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하시더라도 꼭 예문이 들어간 것들을 사세요. 그리고 예문 옆에 있는 한국어는 절대로 읽지 마세요. 좀 불편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공부법은 뭔지 아세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단어들. 약간 그 느낌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사람이 추측하고 궁금해하고 뭔가를 더 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배움이 깨우침이 일어나는 거니까 나 당장 편하자고 한국어 대조 작업 끝. 그건 여러분이 그 한국어를 아는 거지 영단어를 아는 게 아니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독해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독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를 한번 쪼개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 알파벳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배우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그 단어를 이어서 뭐를 만듭니까? 절, 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절과 문장을 확실하게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학교 때 이제 학습 목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문법도 배우고 그리고 또 구문 학습 같은 것도 하고요. 예. 그런데 고등학교를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영어 성적이 이유 없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쌤, 저 중학교 때 영어 좀 했는데요. 갑자기 모의고사 푸니까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래? 어디 한번 앉아보랴.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해보니까 나온 결론은 뭐였냐면
문장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해석은 다 돼요. 근데 문제는 틀렸어요. 왜 그러지? 하고 해설지를 찾아봤어요. 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근데 왜 틀렸지? 이거를 계속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이렇게 빙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어는 잘하는데 독해를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그 상식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인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우리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 3점짜리 문제들이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정말 형이상하게 끝장판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좀 그 철학이나 아니면 인문 고전에 대한 상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대다수의 경우는 문단을 읽는 방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생한테 한국어 책을 딱 줬어요. 그거 읽어봐라. 한 문단을 딱 보여준 다음에 가린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니? 가만히 있어요. 생각을 하면서 읽지 않는 거죠. 글자 읽고 문장 읽었어. 뜻을 알겠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 내용은 물음표.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영어에도 그런 겁니다. 문장을 글쓴이의 입장에서 한번 쓴다고 가정해볼까요? 제가 이 문장을 첫 번째 문장 1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요. 2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 2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 2를 쓴 이유는 그럼 뭐예요? Everybody say. 문장. 그렇죠. 3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글쓴이가 쓰는 이유는 그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당연히 읽을 때도 문장 1을 읽을 때는 뭐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2. 그렇죠. 조금은 못돼 보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so what?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글을 읽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이 나왔어요. there are many kinds of reactions among human relationship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올지를 계속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글을 읽으면 그냥 문장 주어 끊고 동사 끊고 아이고 수식 들어가네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 이렇게 공부한 학생보다 훨씬 독해를 잘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흐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좀 갖고 왔어요.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갑자기 눈부셔 막 눈부셔 조명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조명 아니거든요. 자, 같이 읽고요. 문장을 읽고 뒤에 이어질 내용을 같이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re is an interesting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s blood type and personality, according to a theory. 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혈액형과 또 성격 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다고요. 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뒤를 읽지 않아도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요. 빈칸 문제가 나왔어요. 밑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답은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독해를 안 하냐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Many insects have more specialized means of defense. Cockroaches, for example. 해석을 하면 많은 곤충들이요. 더 특화된 그런 형태의 방어 기제가 있는데 바퀴벌레를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이어질 내용은 뭐예요? 바퀴벌레의 방어 기제. 끝. 이렇게 독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을 꼭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럼 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독해하다 이런 경험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식은땀 등에서 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모르겠어. 빈칸은 제일 뒤에 있어. 나 어떡하지? 이렇게 물러설 수 없어요. 이때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빨리 몇 번째 문장을 읽으면 돼요?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 돼요. 왜요? 첫 번째 문장은 누구를 위해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문장을 위해 있었겠죠. 그러면 두 번째를 해석하고 앞에 올 내용을 추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자 1번부터 같이 가볼게요. 읽어드립니다. Dining with friends also makes you gain weight. 친구들과 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뿌둥뿌둥 살찌게 만든다. 그럼 앞에 내용 뭐였을까요? 살이 찌는
다른 원인들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also라고 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Another misunderstanding about exercise is that it increases the appetite. 운동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그것이 식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럼 앞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운동에 대한 오해. 그렇죠.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 다 여러분 모의고사 우리 평가원 문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장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력, 응용력, 추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어와 동사를 끊어낼 수 있다를 넘어선 독해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회화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학교를 딱 갔어요. 우리 EBS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40%가 원어 수업입니다. 디베이트를 해야 돼요. 얼어붙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쌤은 원래도 시골 논밭길에서 걸으면서 박자 타면서 I'm your father 막 이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회화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없는 거죠. 시골이다 보니까 어학원도 없었고요. 있는데 문 닫았었어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미드를 봤는데요. 제가 또 미국 드라마 보라고 하니까 또 막 좀비 나오고 과학 수사대 이런 거 보시고 감옥 탈출하고 이런 거 보시고 좀 써먹을 만한 표현이 들어간 미드를 미국 드라마를 보시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트콤 같은 것들. 그리고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대학교 때 전 영어 교육과를 나왔는데 저 빼고 우리 반의 상당수가 다 외국에 살다 온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작부터 너무나도 좀 뒤쳐져 있었어요. 스피킹이, 회화가. 집에서 혼자 방에서 그 시트콤을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금발의 여주인공 역할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한 1분짜리 비디오 클립을 일단은 플레이를 했어요. 영어 자막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부분 돌아갑니다. 남자 주인공이 I love you so much, Jenny 그랬어요. 그러면 제니의 대답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왜 일시정지잖아요. 일시정지에서 제가 한번 답을 해보고 다시 플레이를 하니까 아 이런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몇 장면씩을 해보니까 뭐 커피숍에 가서 주문하는 씬, 남자친구한테 일방적으로 덤트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하소연하는 씬 이런 것들을 다 했더니 실제로 2008년도에 뉴욕을 갔는데 막힘없이 대화를 하고 농담도 하고 심지어는 매주 금요일 날 이민 온 그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제가 수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화가 늘더라고요. 회화는요. 책을 보시는 것보다 연기쟁이가 되시면 돼요. 연기쟁이. 앞에 얘기를 잠시 다시 갖고 오자면 영어랑 가장 가까운 과목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체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무리 회화책을 떼고 또 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요. 머릿속에 수학처럼 그 응용력과 사고력 그리고 원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명령을 받아서 우리의 이 조음기관이죠. 입이 발음을 해봐야지 가능한 겁니다. 배드민턴을 하루에 30분씩 연습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다음번에 누가 공을 딱 쳐주면 자동 반사적으로 빠! 이렇게 날리겠죠. 근데 머릿속으로 그 배드민턴 채가 쳐지는 원리는 깨치고 있어요. 그래,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45도로 왔을 때 눈을 뜨고 공을 응시한 채 손목 스냅으로 따 하고 친다. 날아와요. 그거 생각하다가 머리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화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막 해보는 거예요. 차라리 뜻도 모르고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게 오히려 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회화를 잘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듣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듣기는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할 때도 말을 하는 사람도 중요한 내용을 인토네이션을 더 강조를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듣기 공부를 하다가 문장 전체를 딕테이션 못하겠다는 이유로 나는 듣기 포기자야 라고 낙인 찍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상당수의 망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is, on, in, at, on 이런 거 안 들려요 막 이래요. 그럼 저는 나도 안 들리는데?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문을 듣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David, where's your dad? 아들이 얘기합니다. Mom, he's in the kitchen washing the dishes.
그러면 딱 들리는 것만 캐치하세요. 첫 번째, did, where 같은 거 나왔죠? kitchen, washing, dishes.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슨 뜻으로 엄마가 질문을 한 거죠? 아빠 어디 계시니? 아버지 뭐 하세요? 주방에서 설거지 하세요. 그럼요. 다 알아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소리는 들렸는데 다 알아들었는데 문제지를 다시 보는 순간 머릿속이 백지화가 된 적 혹시 없으세요? 네, 듣기 이제 3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말하는 내용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때까지는 뒤에 막 단어 문제 풀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가 여자가 딱 나오면 다시 앞으로 3번 딱 돌아가죠.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문제 이제 딱 풀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들은 내용이 글자를 보는 순간 휘발되어 버렸어요. 휘용 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유형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즉 유형별 전략을 조금만 공부해 주시면 듣기 실력 금방 올리실 수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EBS 영어 듣기 강좌 중에서 유형별로 풀이법을 알려주는 강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셔서 그 부분만 정리하시고, 그리고 들을 때 이 텐션, 긴장감을 좀 늦추세요. 그러면 정말로 소리의 고, 저, 강, 양만 들어도 웬만한 내용들은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편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말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불편하게 듣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 높낮이 인토네이션 플러스 듣기 그 문제, 지금 17문제니까 그 유형별 전략 잠깐만 정리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 한 6개월, 7개월도 건너지 않아서 듣기는 거의 만점을 다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씩 쭉 같이 읽고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 어휘는 예문을 통해서. 두 번째 시작. 독해는 흐름과 논리로. 세 번째 시작. 회화는 연기쟁이가 되자. 마지막 4번째 시작. 듣기는 웨이브 플러스 유형별 전략.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알려드린 이 4가지를 앞으로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꼭 써먹어서 정말 여러분 다 영어 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재미있는 수능 영어는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때 했던 것처럼 어디서요? EBS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